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정학에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교정 이론이 되겠죠. 교정 이론에서는 이론적인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또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법령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령 문제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겠다. 최근에는 이 법령 문제도 케이스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케이스식으로 법령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령. 그러니까 뭐 A라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C라는 처분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심사 있지 않습니까?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 이런 거 가지고 옛날에는 그대로 물어봤지만 지금은 응용을 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응용. 그런 문제도 알아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이제 82페이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재심사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기 재심사하는 그 순서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딱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됐냐면 자, 거기 정기의 3분의 1에 도달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분의 1부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요게 이제 3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은 바로 어떻습니까? 6분의 3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6분의 3이 아니라 2분의 1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2분의 1 요 부분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2 잘 오다가 바로 2분의 1로 딱 떨어졌다가 어떻습니까? 약분한 거죠.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한 달, 1개월이다라는 말하고 30일이라는 말하고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30일은 1개월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 규정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겠다. 법리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법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이런 물이 있었어요. 휴일하고 있잖아요. 휴일. 그 다음에 휴업일이 있습니다. 휴업일. 이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기출문제였었습니다. 기출문제였고 해설에도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휴일과 휴업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런 얘기죠. 휴일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쉬는 날인데 휴업일은 뭡니까? 휴일은 아니지만 업무를 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업무 추진하지 않는 날이 바로 휴업일이 된다는 거죠. 이런 아주 미세한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문이 한 550개 되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부를 내는데 그거 말고 바로 판례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기 2항을 보시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정기 재심사의 기준이 뭘까 이런 얘기죠. 바로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거기다가 포인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형이다. 장기가 아니라 단기형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한다. 단기라는 개념을 우리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라는 개념 있죠? 이런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무기형은 어떻습니까? 20년. 무기형도 그렇고 20년을 초과하는 어떤 징역이라든가 금고형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바로 어떻습니까?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이 20년이라는 겁니다. 자, 21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준이 20년이다 이런 얘기죠. 20년을 기준으로 하지 21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자, 여러분들이 입직 시험 보실 때는 아주 급하고 그죠? 아주 중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승진 공부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이제 합격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교정직에서 열심히 공부를 또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사실 절박해야 공부를 하거든요. 절박해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박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효율적인 공부 제가 알려줘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라고 알려줄 수밖에 없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절박한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같이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이제 이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 재심사는 없습니다. 알겠죠? 정기 재심사, 부정기 재심사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 있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자, 산정 방법이 쭉 있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거기 보면은
0, 1, 2번이라고 돼 있어요. 12번 이렇게 돼 있었죠. 그 별표 치세요. 요게 이제 이번에 시험 나왔습니다. 뭐라고 시험 나왔냐면, 자, 거기 보시면은 완화 경비처급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화 경비처급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뭐냐면 예외적으로 일반 경비처급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예외적으로는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필요할 때는 거기 보시면은 일반 기후 조건, 허가 요건, 그다음에 가족 만남의 집 이용이라든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 참여라든가 사회 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제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질 않죠. 우리가 생각할 때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조문에 능통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 파트에 대해서만 학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는 사람. 저희처럼 어떤 뭐 학자의 길도 가면서 강사의 길도 가는 이런 사람하고 다르죠. 우리는 수험 입장에서도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판단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실제로 시험 출제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